네, 자리를 좀 바꿨고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먼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날이어서 오랜만에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랑 밥을 먹고서 제가 요거 비즈 만드는 걸 좀 배웠는데요. 평소에 그냥 매듭을 한 번만 이렇게 감아서 줬잖아. 매듭을 한 번 감고 한 번 더 감아 두 번 감은 상태에서 매듭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가지고 최대한 공간이 없는 상태까지 온 다음에 매듭을 한 번 더 묶어줘요. 이렇게 묶으면 매듭이 다른 걸 잡아당겨도 잘 안 풀리는 상태가 돼요. 최대한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깐깐하게 묶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도 왜 이렇게 풀리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풀리면 안 돼. 여기 자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풀리는 매듭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묶으면 최대한 힘을 줘서 묶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매듭이 보여. 이 상태에서 가위를 가지고 줄을 최대한 자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바싹 잘라. 네, 너무 두껍게. 이 가위 말고 좀 쪽가위가 있으면 바싹 자르는데 최대한 바싹 잘라. 너무 이게 바싹 자르기 힘들면은 그냥 가능한 길이만큼 바싹 잘라. 괜찮아. 그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매듭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 노출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잡다. 너무 많이 잡아. 잡아당기면 쏙 들어가. 그래서 끈이 안으로 숨는데 지금 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여기 두 개는 붙일 거야 아마. 끈을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저희 이제 아이가 만든 게 요건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나무로 된 구슬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 한번 세워 볼게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지금 22개인데요. 이게 제가 왜 앞서가지고 올해가 갑진년이라 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의 기운을 불어넣는 건데 짝수가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만약에 올해 만드신다 그러면은 짝수로 만드시고요. 그럼 이거 다음에 그러면은 홀수가 좋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게 장식하는 요런 조그만 펜던트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줄에다가 이렇게 끼우시기가 되게 편해요. 이거를 끼우시면 여기 한 개가 더 추가가 되면은 이제 짝에서 홀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올해 만약에 만드신다 그러면은 저는 짝수를 권하겠습니다. 저희 들레 목둘레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줄에 맞춰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비즈 팔찌 이런 거 만드는 우레탄 줄입니다. 얘를 좀 여유 있게 자를게요. 잘라서 그 반지는 이제 이거 24K인데 기성 제품으로 이제 구매를 그러니까 상품에 나와 있는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제 실 금반지인데요. 이거는 0.8mm, 이건 이제 1mm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착용을 해보니까 0.8mm는 좀 많이 이렇게 접히고 좀 찌그러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mm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강아지 목에 걸고 있을 때 이게 눌리거나 해서 찌그러지기가 쉬우니까 1mm로 이렇게 넣어요. 넣고 그다음에 기존에 제가 이렇게 요 사이즈에 맞게 한번 요 우레탄 줄로 이거 만들어 본 거거든요. 요 사이즈에 맞춘 다음에 맨 끝에 매듭이 이제 보기 싫으니까 그거는 요거 그러니까 안 쓰는 요 진주 목걸이 알 있는 걸로 이걸로 한번 거기를 메워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목걸이
저희 이제 강아지 목 둘레를 반으로 접은 길이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레탄 줄 미리 한번 사이즈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보신 것이고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팔찌처럼 전체를 다 이 구슬로 메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런 매듭보다는 우리 그 바느질 할 때 실 끝 매듭 하듯이 그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를 얼추 맞춘 다음에 이 사이즈에 맞게 매듭을 져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줄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원래 재놨던 사이즈랑 줄의 길이를 좀 맞춰 보고요. 대충 맞으면 줄을 당겨 보죠. 네, 얼추 맞네요. 이렇게 해서 바짝 당겨서 그 끝 처리는 아까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묶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한 번만 매듭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이거 금인데 잃어버리면 아까우니까 혹시 떨어질 걸 대비해서 우레탄 줄을 2줄로 할 거냐 결정을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매듭을 한 번 지었는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 구슬을, 이 진주 구슬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여기가 좀 여유가 있거나 좀 통과가 돼야 나중에 여기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2번 매듭을 지으면 이게 들어가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 처리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끝에를 자른 다음에 순간 접착제를 뿌려서 한 6시간 정도를 두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 안에다가 이제 구슬 안에 넣어서요. 그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끝에를 세게 당겨서 끄트머리를 짱짱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짝 자르고 이렇게 안 쓰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놓고서 순간 접착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줄이 풀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접착제를 묻은 상태에서 줄을 살살살 만진 다음에 아까 그 진주 있잖아요. 진주를 그 매듭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죠. 안에 걸치는 거죠.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네, 됐습니다. 네, 완성을 했고요. 잘 보이시게 이 천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매듭 부분은 당겨서 여기 진주에 딱 고정이 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강아지 목에다가 걸어서 나중에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군자무고 옥불거신처럼 옥을, 이 진주를 팔에다가 한번 차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팔찌를 만드는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길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끼우고 있습니다.
아까 항진과 저하, 그러니까 실증과 허증에 대한 보사 개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또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커피가 뭐 카페인 성분 이렇게 어떤 뭐 고추는 캡사이신 성분 이런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서양 영양학 그러니까 미국 영양학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동양에서는 기가라고 그래서 식품마다 그 기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엄지는 간, 담, 그 다음에 검지는 심장과 소장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저랑 강아지는 허증이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에 관련된 것은 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커피가 그 심장 기능을 사해주는 기능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진된 체질들은 그거를 커피를 마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항진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간이 항진이다, 간담이 항진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옛말에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간이 크다 할 때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도 간이 항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격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리고 호랑이도 또 심장도 항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심장이라는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커피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세서 탈이니까 그거를 깎아준다, 사해준다는 개념에서 말인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작업을 해보고서 다시 찍겠습니다. 그래서 뭐 체질에 맞게 가려먹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답답하냐면 뭐 전 국민이 사과가 좋다, 아침에 다 사과를 먹어라, 당근이 좋다, 다 당근을 먹어라, 양배추가 좋다, 아침에 무조건 양배추 다 먹어라, 계란이 좋다, 다 먹어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기도 하고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식품이 어떤 한 장기에만 딱 이렇게 연관을 주고,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간에 해당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For Human Types 사체질 연구소 그 조준희 소장님께서 쓰신 글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격이 세고 그 기가가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또 그 반대 체질이 먹었을 때는 그 후유증, 부작용도 굉장히 심한 것이죠. 저는 당근 절대 먹지 않거든요. 저희 숨들레도 마찬가지로 절대 먹이지 않아요. 서양의 그 성분론, 미국의 성분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당근이 굉장히 막 칭찬받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식품이지만 이 간허증인 경우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굉장히 성격이 아주 센 애 중에서도 센 것이 당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보사 개념에 보할 때는 금이나 뭐 이렇게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옥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해줄 때는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사해줄 때 먹는 음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이나 심장이 실증 그러니까 항진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당근을 먹어줘야 되겠죠. 커피콩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저나 들레처럼 그게 허증인 경우에 간과 심장이 허증인 경우에는 당근도 굉장히 해롭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아셔야 되겠네요. 본인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이 엄지 그러니까 간이죠.
그래야지 여기도 금반지를 끼울 건지 아니면 은을 끼울 건지 반대로 그것도 아시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정확한 체질을 감별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줄을 끼울 때는 이게 제가 이게 기존에 잘 맞았던 거니까 요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끼우면 되고요. 이 우레탄 줄이 굉장히 탄성이 어, 이렇게 커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게 있고요. 얘는 그거보다는 좀 탄성이 좀 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끼우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끼우시는 중간중간에 손목에다가 저는 이제 제가 할 거니까 제 손목에 맞출게요. 손목에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이즈를 한 번씩 맞추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 짝수로 준비했거든요. 기왕이면 이제 짝수로 하셔라. 그리고 홀수가 또 나중에 필요할 땐 이렇게 귀여운 펜던트를 하나 끼우면 홀수가 되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게요. 그 음식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탈인데요. 저도 굉장히 그 음식 먹으면 안 맞는 거 먹으면 바로 탈이 나서 민감하고 저희 또 강아지는 더 그게 심하거든요. 당연하죠.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그 여파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미상궁급이고 리트머스급으로 굉장히 둘 다 그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저랑 강아지 둘 다. 안 맞는 거 먹으면 바로 탈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중요한 거는 뭐 유기농이냐 무기농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고기를 가공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어떤 재료냐 어떤 재료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매듭을 지어 볼게요. 요 매듭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저희 그 첫 번째 그 할 때 팔찌에 대한 매듭 묶는 거에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알려드렸던요.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진주 요 비즈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나무 구슬의 경우에는 여기 안에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얘는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번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요. 매듭 지을 때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당겨주시고 손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 바퀴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고요.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잡아당겨서 아까 영상에서 알려준 것처럼 이 끝에를 최대한 바짝 끝에를 자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야. 아이고 풀려버렸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준비한 이 구슬 개수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몇 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세트로 하겠습니다. 제가 2개 만들려고 2세트를 준비해 놨었거든요. 또 얘도 짝수 개수로 맞췄고요. 이번엔 또 다시 한번 잘 끼워 보겠습니다. 끼우는 건 잘했는데 매듭 지을 때 이게 끝에 가위로 자르면서 풀어져 가지고 이 진주 구슬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예쁘다. 손 피부가 되게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손 피부 좋습니다. 손만 피부가 좋을까요? 손 피부가 좋으면은 뭐 얼굴 피부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다른 부위의 피부도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음식 이거 가려 먹는 것만 좀 까탈스럽게 하지 다른 건 굉장히 털털한 편이어가지고 뭐 피부 관리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이렇게 꼼꼼히 챙겨 바르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지금 손 보시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네일 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털털해가지고 선크림도 좀 잘 안 챙겨 바르는 편이에요. 그런 거 치고는 피부가 굉장히 좋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효과를 다른 분들도 좀 경험해 보셨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려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려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고 혈색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병약해 보이는 그런 그 피부 말고요. 건강하면서 깨끗해 보이는 그런 피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의료진은 아니고 의료 소비자잖아요. 근데 많은 그런 의료진들 분께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막 설파를 하시는데 가서 봤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 너무 뚱뚱해. 그럼 또 그러니까 좀 심하게 비만이세요. 그러면 또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셨는데 약사분께서 좀 탈모가 심하세요. 그러면 또 신뢰가 안 가고. 아니, 먼저 일단 본인 몸부터 조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라고 궁금할 때 그런 외양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영양사도 의학에 종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분인데, 막 그 건강에 대한 설파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 불임이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물론 관리를 하시겠죠. 그런 거 건강에 대한 거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얼굴 피부는 저는 피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가려 먹기 전에는. 얼굴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없었지만 피부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려 먹으면서 피부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어느 관리실 다니냐 알려달라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피부는 안 좋으면 피부과 가가지고 시술도 받고 뭐 막 깎아내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그 위내시경 때 일이었는데 선생님이 위장에도 뭐 예를 들어서 위장으로 이어지는 그 장이 있잖아요. 십이지장이라든지 그런 내장에도 피부가 있다. 혈색이 있다. 얼굴만 피부가 있고 혈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내장 피부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얼굴 피부가 나빠서 병원에 가서 시술 받으면 되지만 내장 피부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내장의 피부나 혈색이 안 좋다는 거는 또 그 내장이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내장의 피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내장의 건강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자, 이거 다 마저 끼운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많이 끼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소비자인데 의료인도 아닌데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봤기 때문에 심하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려 먹게 되었고 가려 먹은 결과 저도 그리고 저희 강아지 들레도 기저질환이 없다. 아직까지는. 또 암에 걸린 적도 없다. 그리고 지병도 없다. 그거를 이제 저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놀랍고 저는 아직 뭐 90살이 된 건 아니지만 90살이 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축약해서 사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관리법은. 그래서 좀 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다른 분들도 다른 강아지도 아프지 않게
그리고 강아지는 아프면 돈 진짜 많이 든다고 해요. 저는 뭐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돈도 아낄 수 있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 끼웠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고 싶네요. 네, 이거는 또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 매듭을 한 번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매듭을 너무 여러 번 지으면 그 매듭 고가 너무 커져서 이 구슬 안에 안 들어갈 것 같단 말이죠. 이번에 매듭을 좀 매듭이 크더라도 풀리지 않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끝에를 바짝 자르고 여기도 바짝 잘라서 순간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줄을 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순간 접착제가 묻을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둬야 되겠죠. 네. 아까 만든 저희 들레 목걸이, 구순 기념 목걸이, 그리고 저를 위한 진주 팔찌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들레를 데려와서 한번 목걸이를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목걸이 만들었죠? 봐봐. 자, 목걸이에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끼웁시다. 아이고, 됐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됐고요. 밑에 펜던트가 보일까요? 여기 보이네요. 네, 이렇게 보이게 끼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르면 끼워야 되는데 한번 살짝 끼워 볼까요? 만든 김에. 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